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한 주간 가장 큰 이슈였던 뉴스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북부, 특히 가자시티 장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번 결정으로 더 격화될 전망인데요. 독일은 가자 공습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며 우려를 표했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우방국들도 이스라엘 측에 작전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일부 지역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의 타협안인데요. 백악관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폴란드 정부도 갈등의 동결이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치 소식은 미국 텍사스주입니다. 선거구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중간 선거구 재조정에 반발해 민주당주 하원의원 50여 명이 집단으로 줄을 떠나버린 건데요. 이로 인해 주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주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나 직위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경제 분야는 관세, 금리, 유가, 그리고 부동산 소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먼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관세 인상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100개국에 가까운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EU, 일본,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일부 신흥국에는 20%에 가까운 관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칩 같은 핵심 품목에는 무려 100% 관세가 예고되면서 글로벌 전자제품 시장과 가격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4.00%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둘러싼 내부 의견도 팽팽해 향후 추가 조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7달러 중반대로 떨어지며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유국 연합 오펙 플러스가 9월부터 하루 54만 배럴 증산을 결정하면서 공급 확대 전망이 반영된 건데요. 여기에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더해져 하락세가 가속화됐습니다. 마지막 경제 소식은 중국 부동산 위기입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의 상징이었던 에버그란데가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홍콩 증시에서 4천억 홍콩달러에 육박하던 시가총액이 이제 22억 홍콩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는데요. 이 사태 이후 다수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부도에 빠지면서 중국 부동산 달러 채권의 70% 이상이 디폴트 상태에 놓였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성장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제조업 투자가 주목받았습니다. 첫째, 오픈AI가 드디어 GPT-4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7억 명이 넘는 챗GPT 사용자들에게 즉시 적용되며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의료, 금융까지 전문 영역에서 박사급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GPT-4 이후 2년 만의 진화로 과연 기업들이 투자한 막대한 AI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애플이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반도체 칩을 비롯한 핵심 부품 생산을 미국 내로 더 끌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애플의 대미 투자 총액은 6천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발표 직후 애플 주가는 5%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은 자연재해 소식입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해역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이 지진의 영향으로 인근 활화산 7곳이 연쇄적으로 분화하는 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직후 태평양 연안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주 동안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90%를 넘는 만큼 현지 주민들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주요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국제 정세부터 경제, 기술, 사회까지 하루아침에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